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 이거 할 반갑습니다. 때마다 오신 지 한 10초, 20초 돼가지고 아까 인사 다 해놓고 다시 하는 게 약간 어색해요? 어색하게. 그럼 인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지 알겠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불편하신 건 다 해결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합니다. 네. 7133님께서 안양입니다. 지진이 올 때 방에 있던 선풍기가 쓱쓱 소리내며 움직였어요. 27층 건물입니다. 가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번엔 수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예. 아, 안양 지진. 예.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닌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도 그 도쿄 대지진 때 거기 출장을 갔었는데 끝나고 이제 며칠 지나서. 네. 근데도 그때가 여진이 막 이 방에 그 호텔 침대가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직접 기분 겪어보시면 너무 무서워요. 아니 너무 기분 나쁘죠.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비를 해야 우리는 될 많이 것 같은데. 겪질 않았으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네. 예. 자, 이 인수님께서는 지진 대비해서 건물을 지을 때도 내진 설계가 당연할 것 같고 평소 대피 요령도 익혀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 잃고 예. 외양간 고치는 거 맞나요? 고치지 않는 것 같은데 소만 잃은 것 같은 기분인데. 저는 이 건물 내진 설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원전 내진 기준. 그걸 정말 우리도 빨리 지금 기준은 적정한가? 뭐 아까 전문가 모셔서 보는데 아직까지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진 강도가 앞으로도 그 정도일 것인가? 혹은 더 높게 잡아서 빨리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정부가 정말 빨리 서둘러서 어떤 이 앞으로 있을 지진 그리고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원전 안전은 정말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시 언론화서 있는 거 잊지 마시고 예. 함께 주시길 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도 뉴스의 중심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권익위가 종결했지만 정승윤 권익위 부원장이 오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분들은 그 엉망으로 어떤 일을 해놓은 다음에 네. 가만히 계시면 좀 중간이라도 갑니다. 잊혀질 때가 네. 있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자꾸 왜냐하면 무리한 판단을 해놓고 그 무리한 판단을 덮으려니까 자꾸 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묘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김건희 여사한테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코바나 콘텐츠 대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를 어떻게 직무 네.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엔 얘기도 네.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데 국민이 이쪽 권익위원회에서 옛날에 발표한 어떤 거에는 분명히 그 법으로는 없어서 처벌 못해도 다른 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자기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이 권익위 시행 초기인 2017년도에는 권익위 누리집에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금지 해설집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 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었어요. 그때는 예.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이런 뻔한 얘기들을 기자들한테 또 해. 그러니까 그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좀 약간 국민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판단을 내려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한마디를 하면 할수록 전부 논란만 커질 말을 지금 뱉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긁어 부스럼 만드는데 재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긁어서 부스럼은 원래 크게 만들어 놓은 건 본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네. 그걸 자꾸 긁어서 이제 피나게 하는 단계 같은데 그렇네요. 최근에도 순방 가실 때 김건희 여사가 저는 그 바이바이 플라스틱 예. 에코백을 차라리 들지 않았다라면 그 얘기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을 그런데요. 네. 저는 그분은 생각이 다른 게
이제는 무슨 뭘 들건 안 들건 네. 김건희 여사의 손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국민들은 이번엔 뭘 들었나. 그럼 안 들면 안 든 대로. 그래요? 그래도 저는 바이바이 플라스틱은 특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리백 몰라가지고 가장 힘드셨던 분이 본인의 남편이고 예. 정책도 반대로 가고 있는데 예. 여사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이다? 메시지도 저는 맞지 않았다 봅니다. 근데 순방할 때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 디올백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었네 또. 아.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많이 뭘 해도 나온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이게 근원적으로 해서가 안 되는 이상. 이 어떤 사태에서 그렇네요. 어떤 해명을 하고 혹은 뭐 사과하고 적절히 또 조사받고. 국가기관의 어떤 뭐 조사가 있고 근데 이게 다 덮인 상태 아닙니까? 이 다 덮인 상태에선 뭘 해도 제가 네. 보기에는 뭘 해도 뭘 해도 관심의 대상이 관심이 아주 뭐 초미의 관심이죠. 네. 오늘 이번엔 뭘 들었을까? 네. 에코백? 네, 하하, 이번 이러는 순방길에 쇼핑을 혹시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관심 대상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지어는 오늘 보수신문에서도 권익위를 비판했습니다. 예. 일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논란 더 키운 국민 권익위 명품백 조사.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가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반부패 기구로서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처벌 조항이 없어 이렇게 끝낼 사건이었다면 권익위가 왜 6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지체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이 하나하나 보면 아마 권익위로서 할 말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걸 뭐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간단한 문제를 라면 6개월을 왜 6개월을 끌고 나서 직무 관련성이 없어가지고 네,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네. 그럼 지금 옛날 법은 처벌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법원은 그럼 넘겼어야죠 사건을 당연히 이첩을 했어야죠. 그걸 네. 그러니까 일루 가도 어디로 갈 곳이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말을 하면 할수록 논란은 점점 커질 겁니다. 아마. 네. 중앙일보에서도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 그렇게 시간을 끌다 내놓은 결론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맹탕이었다. 예. 진짜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이럴 거면 왜냐하면 존재 이유를 떠나서 권익위가 오히려 악행을 조장하는 셈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뭐냐하면 누가 생각해도 공직자들의 경우에 그럼 뭐 그러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네. 원래 그런 의혹을 좀 느끼던 분들이라면 이거 괜찮네.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런 원래 느끼던 분들이라면 뭐 안 느끼던 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네. 원래 약간 부정에 대한 의혹을 약간 유혹을 느끼던 분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그러니까 거 아니야. 영부인도 되는데. 그리고 적어도 이 정권 안에서 나한테 뭐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원래 좀 부정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는 공무원들 중에는. 맞습니다. 최리스타님이 조사라도 해봤냐고. 조사라도 하고 결과 내놓는 거냐. 이런 또 댓글도 있네요. 그동안 부정부패를 해온 만약 공무원들, 뭐 극히 일부겠지만요. 그런 분들은 부인이 받는 거를 그리고 실제로 그 부인이 받는 게 적발됐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경찰이 나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서면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또 경로하십니다. 네, 깜짝 놀라십니다. 이렇게까지 신뢰가 바닥이 나야 있는데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곧 최수근 상병의 다음 달이면 일주기입니다. 이 최상병 어머니가 수사를 촉구하면서 직접 편지를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 편지 내용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최수근 엄마입니다.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일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 어딘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서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저희는 죽을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진실이 24년도 초에는 밝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라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라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온 가족이 버티고 있는 이 유가족의 마음의 1000분의 1이라도 공감한다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 네. 이런 글을 좀 읽고 무슨 느낌이 드는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구 아들한테 지금도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 뭐 자신들의
그 선처를 호소하는 듯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는 거 그것 참 정말 뭐냐면 부하들한테 뭐 의욕적으로 뭘 하려는 자기가 명령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부하 선처를 호소하는 듯한 문장으로 정말 약간 비겁한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아닌 군대 조직에 상명하복의 위계서열이 엄청난 이 군대 조직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 문제가 우리 최상병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과혹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이 숨지는 사건도 계속 논란 중인데 예. 이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아주 미흡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군 인권센터에서 훈련병의 사망 진단서를 분석해 보니까 일어나 막 이렇게 다그친 정황도 있었고 초동 조치에 의문이 든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역시 이 사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문제가 점점 선명해질 것 같은데 군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대 좀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뭐 아주 정상적으로 굴러가도 엄마들 마음은 불편한 게 군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진상 규명이 반드시 밝혀지길 바랍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혜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